안녕하세요. 한류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팝 한국 문화의 역수출 K-팝 데모넌터스는 K-팝의 정수를 담아냅니다라는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를 여전히 몰래 보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와 K-팝 데모넌터스가 전세계 흥행 1위를 차지하며 흥행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3일 넷플릭스 톱10 웹사이트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시즌3는 14일부터 20일까지 780만 명의 시청자 수를 기록하며 글로벌 톱10 시리즈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는 4주 연속 흥행에 성공하며 89개국에서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시즌2는 190만 명의 시청자를 기록하며 6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예능 프로그램 모태솔로지만 연애도 하고 싶어도 같은 카테고리에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배우 강하늘이 주연을 맡은 영화 84제곱미터는 개봉 3일 만에 640만 명의 관객을 기록하며 전세계 영화 톱10 3위에 올랐습니다. K-팝과 엑소시즘을 소재로 미국의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모넌터스도 글로벌 톱10 영화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공개 5주차에 2,580만 명의 시청자를 확보하는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영어 및 비영어권, 영화 및 드라마 부문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컨텐츠로 기록되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공개 5주차에 2,580만 조회수를 기록, 총 8,19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다른 영화가 이 기록을 달성한 적은 없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도 연일 K-팝 데모넌터스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는데 이번에는 이 영화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할리우드 자본으로 제작된 한국 문화 영화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넷플릭스 영화 K-팝 데모넌터스는 K-팝 슈퍼스타 그룹 펀트릭스의 루미, 미라, 조이가 화려함 뒤에서 세상을 지키는 숨겨진 영웅으로 활약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소니 픽처스가 제작한 액션 판타지 애니메이션입니다. 넷플릭스가 17일 공개한 주주 서한에 따르면 K-팝 데모넌터스는 8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OST의 인기 또한 영화의 흥행을 증명합니다. 골든과 소다팝을 포함한 7곡의 OST가 빌보드 핫백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스의 음악이 실제 K-팝의 특징을 완벽하게 재현했다는 점입니다. 영어와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조화, 각 멤버의 개성 넘치는 구성, 중독성 있는 후렴과 감성적인 브릿지까지 K-팝 데모넌터스의 OST는 실제 K-팝과의 높은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K-팝 데모넌터스에서 재현되는 K-팝은 단순히 음악적 유사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화는 젊은 세대라는 표현 대신 후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팬사인회와 시상식 장면들을 통해 K-팝을 둘러싼 문화적 코드와 정체성을 포착합니다. 그렇다면 영화 K-팝 데모넌터스 같은 영화에 등장하는 K-팝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K-팝은 과연 독특하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것일까요? 사실 K-팝의 경계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K-팝의 K는 한국만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대중음악과 K-팝의 음악적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면서 K-팝을 음악 장르로 정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가수의 국적에 따른 K-팝의 구분 또한 모호해졌습니다. 캐치아이처럼 멤버 중 한 명만 한국 국적을 가진 그룹도 데뷔했습니다. 가사가 한국어인지 여부는 더 이상 K-팝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트와이스의 스트레티지처럼 완전히 영어로 된 노래도 K-팝으로 분류됩니다. K-팝의 본질은 무엇일까? 해외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게 하는 K-팝은 무엇일까요? K-팝 데모넌터스는 K-팝의 본질을 외부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흥미로운 실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음악 공식, 집단 정체성, 팬 중심성, 언어의 유연성, 그리고 직업을 초월하는 사명감 등 K-팝의 본질의 핵심을 외부의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K-팝의 고유한 속성을 지닌 코드로 존재하기 때문에 탄생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작품은 외부의 시각을 통해 걸러진 K-팝의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K-팝 데몬헌터스를 통해 K-팝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K-팝 아티스트와 팬들은 아이돌이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K-팝 아티스트에게 아이돌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을 바쳐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K-팝 아티스트들의 노고, 정직,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의 감정과 음악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서사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K-팝 아이돌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습니다. 돈과 시간 같은 현실적인 조건 측면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K-팝 아티스트들의 초월적 특성과 그들의 직업이 사명과 같다는 점을 10분 활용합니다. 헌트릭스는 혼문을 창조하는 사명을 가진 데몬헌터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의 주인공들은 평범한 일상을 버리고 세상을 구하는 헌터라는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실제 K-팝 아이돌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거두어야 한다라는 표현은 K-팝 아이돌이 연애 활동과 팬들에게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사명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K-팝 아티스트들의 가사는 과거 사랑과 같은 주제에 집중되었지만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3, 4세대의 등장과 함께 자기 표현을 주제로 한 노래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헌트릭스가 K-팝 데몬헌터스에서 부른 How Is Done과 Take Down과 같은 곡들은 헌트릭스의 자신감, 끈기 그리고 도전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K-팝 아티스트들은 음악을 통해 단순히 강인함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K-팝 음악은 고통과 자기 극복의 과정 또한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K-팝 데몬헌터스의 OST, 특히 골든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또한 대부분의 K-팝 노래에는 감성적인 솔로 브릿지가 있는데 이는 곡의 서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가사를 통해 악기와 사냥꾼이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합니다. 또한 루미가 자신의 이중 정체성을 극복하는 과정과 K-팝 데몬헌터스의 주요 서사는 K-팝 음악을 영화로 확장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국의 C팝은 과연 어떤 정체성과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그 차이와 격차부터 깨달아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K-팝 데몬헌터스를 몰래 보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좀 더 길었어야 했는데 답이 없는 질문이 너무 많았고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과대평가한 게 분명해요. 그래도 좋은 영화였어요. 요즘 중국 영화들이 이래야 하는데 말 그대로 실패하고 있는 그런 영화만 있죠. 영화 정말 좋았어요. 애니메이션도 좋았고 캐릭터도 잘 구성했고 음악도 중독성이 있었어요. 진우가 루미랑 부딪혀서 루미 손에서 상자를 쳐내는 장면이 정말 웃겼어요. 한국 로맨스 드라마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K-팝과 악마라는 외적인 은유를 통해 성장 스토리라는 핵심 비전을 훌륭하게 전달했습니다. 캐릭터, 음악, 그리고 분위기라는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구축했습니다. 사람들이 특정 세계관 요소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기를 바랬다는 사실은 실제로 스토리텔링 선택의 질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형식에 맞춰 줄거리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제공하지만 더 보고 싶게 만듭니다. 전체적인 줄거리가 꽤 민망하고 잘 짜여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캐릭터 묘사와 대사 구성도 민망한 요소와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술에 충분히 취하면 그런 부분은 무시하고 음악 장면과 애니메이션의 실제 영화적 퀄리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속편이 정말 필요해요. 이 영화 너무 좋아요. 헌트릭스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영화의 타겟 시청층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스토리는 아주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유머, 아트워크, 애니메이션은 여전히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많은 젊은 시청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엔딩 크레딧에서 노래 녹음 장면이 나오는 것도 좋았어요.
우리 꼬마가 너무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20번이나 봤어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저는 케이팝을 전혀 모르고 듣지도 않아서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농담이나 관련 언급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애니메이션은 아름다웠고 스토리는 정말 재밌었어요. 결말이 좀 급하게 진행됐다는 사람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며칠 전에 봤는데 꽤 좋았어요. 음악도 정말 탄탄하고 기대 이상이었어요. 무대 위에서만 공연하는 게 아니라 노래가 등장인물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제대로 된 뮤지컬이라는 점이 좋았어요. 몇 주 전에 봤는데 요즘 케이팝 팬으로서 꽤 재밌게 봤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 노래에 열광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냥 좋고 노래가 있고 재밌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올해 최고의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니 후보 지명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수상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너자2보다 재밌습니다. 이거 극장 개봉했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이 영화 정말 재밌어요. 기대 이상으로요. 미술과 미학은 정말 훌륭했고 노래는 거의 만장일치로 환상적이었어요. 줄거리가 좀 허술하긴 하지만 대사는 꽤 탄탄했고 줄거리 덕분에 내내 몰입할 수 있었어요. 약간 허술한 각본을 훌륭한 연출이 살려낸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정말 훌륭하고 화려한 애니메이션 장편 부문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 같아요. 골드는 주제가상 후보에 꼭 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카데미와 다른 시상식에서 이 작품이 꼭 수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케이팝 팬이 아니지만 이 영화를 정말 즐겼어요. 기분 좋은 놀라움이었어요. 왜 중국 젊은이들이 케이팝에 빠져 있는지 알겠어요. C팝이 케이팝을 따라잡으려면 100년은 걸릴 것입니다. 드디어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보는 내내 뺨을 맞대고 미소 짓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케이팝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영화는 케이팝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제 취향에 딱 맞을 만큼 진솔했어요. 스타일리시하고 음악도 좋았고 유머도 대체로 잘 어울렸고 새 주인공의 캐릭터 역학 관계도 정말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본지 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푹 빠져 있어요. 진우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좋은 영화에 헛소리 하나 없고 영화가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있고 음악도 중독성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지난 10년 동안 나온 영화 중 최고 중 하나예요. 정말 재밌는 영화예요. 처음에는 제목 때문에 엉성할 줄 알았는데 보고 나니 거의 모든 게 다 놀랍더라고요. 정말 훌륭하고 스타일리시하고 독창적인 영화예요. 사운드 트랙을 다운받았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곡들이 너무 중독성 있고 팬과 팝스타 사이에 준 사회적 관계에 대한 해설 역할도 겸하고 있어요. 훌륭한 영화, 중독성 있는 노래, 그리고 강렬한 격투 장면 강력 추천합니다. 새로 나온 애니메이션 영화가 형편없고 엉뚱한 대사를 내뱉어서 흥행에 실패할 줄 알았는데 이건 그렇지 않네요. 가족과 함께 보기로 한 게 너무 재밌고 웃음이 나네요. 영화가 90분이라는 짧은 상영시간 때문에 등장인물들의 내면과 관계들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가사를 통해 암시적으로 드러냅니다. 루미가 자신의 악마적 정체성을 마침내 받아들이는 장면, 일어서서 What is sound like를 부르는 장면 등 가사는 루미가 자신의 불안정한 부분을 받아들이겠다는 신념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케이팝 문화의 영향력은 음악 산업에서 영화와 TV 애니메이션 분야로 확실히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영화 및 TV 제작사들이 한국 보이그룹과 걸그룹을 영화와 TV 테마로 활용하기 시작했을 때 이는 단순히 영화 속의 작은 정보가 아니라 촬영지, 배경, 설정, 캐릭터 이미지, 음악 스타일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류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한국 문화의 물결이 지닌 깊은 힘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말할 것도 없고 기생충이나 패스트 라이브즈와 같은 한국 영화도 아카데미 시상식을 비롯한 여러 영화제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문화 수출에 있어 갈 길이 멉니다. 애니메이션에 끌리는 첫 번째 요소는 스타일과 영상미입니다. 두 번째는 폭발적인 순간과 줄거리의 기복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음악에 집중하는 영화라면 세 번째는 음악이 훌륭함입니다. 네 번째는 전체 스토리가 관객을 설득하고 박수를 치게 할 수 있는지입니다. 스파이더맨과 같은 제작사에서 제작한 영화라는 건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스파이더맨만큼 훌륭하지는 않지만 여러 장면에서 제작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느껴지고 공개된 포스터도 구성과 디자인이 훌륭합니다. 좋은 상업영화는 관객을 만족시키고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영화입니다. 관객이 영화에 깊이 빠져들려고 할 때 그 기저에 깔린 논리는 여전히 타당합니다. 영화는 면밀한 검토를 견뎌내고 반복적으로 음미할 수 있는 중독성이 강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음악은 이 애니메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등장인물의 동기변화, 내면 묘사, 그리고 수많은 이유와 방법들이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90분짜리 영화는 너무 짧아서 등장인물들이 만날 때마다 나누는 모든 대화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 속에는 미묘한 변화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K-팝과 성가학의 대결을 결합한 것은 매우 창의적입니다. 동시에 이 영화는 다양한 한국 문화 활동을 담아내 문화적 생산에 기여합니다. 캐릭터 디자인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노래도 아주 좋은데 특히 골드는 정말 좋습니다. 줄거리는 다소 유치하고 마지막에 반항했던 사자 보이스 몇 명은 칼에 맞아 죽습니다. 악당들은 전투력이 없고 형식적입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창의적인 팝콘 영화로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고품질 팝콘 영화를 해외에 수출할 수 없을까요? 여주인공도 예쁘고 남주인공도 잘생겼고 노래도 좋고 장면 하나하나를 프레임 단위로 돌려가며 그들의 표정을 감상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목록 1위에 오를 만합니다. 이건 뮤지컬이니까 좋은 노래와 멋진 캐릭터만 있으면 충분하고 줄거리는 그저 보너스일 뿐이잖아요. 55분쯤에 루미와 진우가 대화를 나누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특히 57분 31초의 카메라 움직임이 바뀌면서 겨울왕국에서 엘사와 안나의 듀엣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루미의 이중혈통 배경이나 진우의 귀한 여부 등 아직 채워지지 않는 줄거리의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 2부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한국 K-팝 음악의 독특한 매력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탄탄한 스토리라인을 통해 K-팝이 무명 시절부터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까지의 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감독은 음악과 감정적인 요소를 절묘하게 조화시켜 아름다운 선율을 즐기면서 뮤지션들의 열정과 진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는 사실적이고 감동적이어서 K-팝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K-팝 헌터는 볼만한 가치가 있는 명작이며 K-팝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은 14억이란 엄청난 인구를 보유하고도 현대사회에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문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엄청나게 자괴감에 빠진 모습입니다. 일본은 한류의 성공을 20년째 분석하지만 결론은 국책이란 단어에 여전히 매몰되어 있고 중국은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독재국가라는 시스템을 스스로 바꾸지 않는 이상 표현의 자유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번 이야기하지만 한류는 민주주의에서 나오고 12.3 내란 사태처럼 독재의 그림자가 계속 잡초처럼 솟아나면 우리 한류도 흔들리게 됩니다. 중국도 스스로 일어나 민주주의와 자유를 쟁취하지 않으면 절대 그들이 바라는
중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빛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 이 영화 너무 좋아서 만족할 때까지 4번이나 봤어요. 이 드라마가 가장 마음에 드는 이유는 혼문을 통해 팬과 아이돌의 연결고리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이돌의 노래가 팬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하고 팬들은 하나가 되어 아이돌에게 에너지를 되돌려주는 것 같아요. 콘서트 가는 생각만 하면 왜 울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제 4살 딸아이도 이거 너무 좋아해요. 처음엔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없었는데 트와이스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됐고 이렇게까지 흥미진진하고 좋을 줄은 몰랐어요. 영화 속 노래 부분의 줄거리 흐름은 꽤 좋고 노래 자체의 스타일과도 잘 어울립니다. 전에 봤던 뮤지컬처럼 불편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악마의 연기는 큰 볼거리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곡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특유의 감정선을 너무 많이 넣지 않고 괴물과의 싸움에 집중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터 에그도 정말 훌륭합니다. 디테일이 가득해요. 중국에서 몇몇 사람들이 한숨 쉬는 걸 봤는데 납득이 안 가네요. 왜 이보다 더 나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문화를 수출하지 않는 걸까요? 물론 일본 네티즌들은 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할 뿐이죠. 보고 나니 확실히 노래 때문인 것 같아요. OST가 다 너무 좋아요. 골든 보고 바로 세뇌당했는데 다음 날은 계속 소다팝이 울려 퍼지네요. 디즈니 같은 그림체의 애니메이션이라 미국이나 해외 아이들에게는 보기 편하고 받아들이기 쉬울 거야. 아이돌이 악마를 물리치는 알기 쉬운 스토리야. 유행하는 K-팝 삽입곡도 지금과 잘 맞아. 곡도 개성이 있고 듣기 편하고 알기 쉬운 영어고. 일본 애니메이션은 설정이나 스토리가 복잡하거나 성적 표현이 엄격한 해외에서는 통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시청자 나이 타겟이 좀 높은 작품이 많지만 이건 부모도 아이에게 안심하고 보여줄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서 대성공 아닐까? 한국판 겨울왕국이 겨울왕국보다 더 큰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 일본 애니메이션은 몇 년째 인기가 하락하고 있어. 캐릭터도 바닥이 난 것 같고 다른 아시아권에서도 인기가 죽어가는 것 같고 그 시점에 K-팝을 이용해 미국 애니가 등장했네. 이건 내가 본 영화 중 단연 최고예요. 노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하고 캐릭터의 깊이와 창의성이 넘쳐요. 만점입니다. 5번이나 보고 친구와 가족에게 추천했어요. 정말 멋진 영화예요. 와, 정말 감명받았고 제 딸들은 거의 매일 이것을 보거나 이것과 관련된 유튜브 콘텐츠를 보았습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악마를 물리치는 K-팝 아이돌은 정말 멋집니다. 제 딸이 이상한 방식으로 존경할 수 있는 헌트릭스가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의 스타일, 우정, 투쟁, 유머, 싸움, 무기, 그리고 그들의 노래는 정말 멋집니다. 그들은 이상한 방식으로 제 딸에게 롤모델과 같습니다.
가사도 제작진도 정말 끝내줘요. 속편, 뮤지컬, 실사 등 더 많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블보다 훨씬 낫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영화의 모든 게 완벽했어요. 애니메이션, 스토리, 캐릭터, 그리고 노래까지. 유머와 농담도 매번 잘 들어맞았어요. 악당 캐릭터들의 유머와 우스꽝스러운 장면들도 항상 마음에 들어요. 그들의 위협적인 분위기를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영화의 분위기를 가볍고 재밌게 유지하는 데는 충분해요. 저는 훌륭한 사운드 트랙에 푹 빠져 있는데 이 영화는 정말 최고예요. 언니가 추천해줘서 보기 시작했는데 벌써 2번이나 봤어요.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최고였어요. 정말 좋은 영화라서 꼭 다시 보고 싶은 영화 목록에 추가해서 가끔씩 다시 볼 거예요. 사운드 트랙이 정말 탄탄하거든요. 속편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스토리는 꽤 단순하지만 연출은 최고예요. 이 영화는 거의 흠잡을 데 없는 캐릭터 설정, 완벽한 애니메이션, 몰입도 높은 코미디, 그리고 이야기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재능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정성을 담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스토리 전개는 지금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금 이 세상이 처한 현실 속에서 이 이야기는 지붕 위에서 외쳐야 할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디즈니 이후로 볼 수 없었던 음악과 함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영화 K-POP 데몬 헌터스는 2025년 최고의 영화입니다. 요즘 영혼 없는 제작사들에게 한 단계 더 도약하거나 새로운 세대를 위해 물러나야 할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홍콩이 중국어로 넘어갔지만 댓글을 보면 아직까지는 중국과 다른 결을 보이는 듯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말하지만 중국은 공산국이라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공산당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 존재합니다. 중국의 공산당은 독재를 하기 위한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12월 3일 중국처럼 독재국가가 될 뻔했지만 시민들의 저항과 민주주의 저항의식이 표출되면서 독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한류를 키운 것은 민주주의이고 한류를 죽이는 것은 독재입니다. 독재를 추앙하면서 한류가 커지길 바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과거 홍콩은 반짝이는 유성처럼 짧게 홍콩 무협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적이 있었지만 독재국가 체제로 편입되면서 그 빛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한류를 지금처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탄탄하고 확고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